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에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성 주무관입니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안전성 조사의 개요하는 이유와 그리고 안전성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을 때 부적합 농산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그리고 농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이제 2018년도부터 새로 도입되게 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안전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생산되거나 유통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해서 농약, 그리고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같이 유해물질 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산물 안전성 조사라고 하고, 저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하는 목적은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타 사항으로는 이러한 안전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농산물을 과학적으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을지 하기 위해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옛날에는 이제 국민들이 양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웰빙이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양보다는 질 좋은 농산물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 여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한번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가 외면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인증, GAP 인증 같이 고품질 농산물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수출 농산물도 확대됨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와 이제 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고 있고, 저희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그런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의 이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이제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분석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자면, 분석기관은 이제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기관은 지금 국내에 10개의 분석기관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전남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분석기관에 안전성 분석 의뢰를 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를 하는 이유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위생법이나 여기 보시게 되면 식품위생법이나 생산 단계 잔류 허용 기준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 농산물에 최대로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농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농약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산물이 이제 자라나는 그 토양 또한 어떻게 보존을 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양환경보존법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규에 따라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앞에까지는 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하는 품목은 생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런 농산물, 그리고 생산량이 많은 농산물, 그리고 여수를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은 가시나 방풍나물 같이 지역 특산물이 이제 조사 대상 품목이고, 그리고 또한 부적합이, 농산물 부적합이 많이 발생했던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중금속 같이 특수한 그런 안전성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조사 단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생산 단계, 유통 단계, 판매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생산 단계는 출하되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있는 그런 농산물이 생산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저장을 하고 나서 출하를 하게 되는 그런 농산물도 있잖아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농산물이 저장되고 있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에는 이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같이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판매 단계는 소비자들이 주로 직접적으로 사게 되는 최종 판매 단계,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여기다 보시게 되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이런 판매 단계에서 안전성 조사 시료를 구입을 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이 판매 단계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사 대상 유해 물질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잔류 농약에 대해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그런 농약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게 이 잔류 농약에 대해서만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죠.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땅콩 같이 곡류에 잔류하고 있고, 이 아플라톡신이 이제 만약에 인체에 유입이 되게 되면은 암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뮴이나 납 같은 경우에 이런 중금속이 인체에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서서히 축적이 되는데, 이 인체에 축적이 된 이런 중금속은 밖으로 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체내에 있는 저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같은 이런 요소들을 오히려 체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균,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 같은 이런 식중독균에 대해서도,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도 지금 안전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타 사항으로 보시게 되면 유기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그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이런 물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원전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성 조사 절차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농가원에서 시료 수거를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 있는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광주에 있는, 저희는 전남 지역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분석기관의 안전성 조사를 분석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성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결과가 허용 기준 이하로 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분석기관에서 해당 농가원에 이제 결과를 통보를 해주게 되고, 적합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 농가원에서도 해당 농가분들이나 아니면 시료 수거를 한 유통 판매 단계는 마트에서 하기 때문에 마트에 이제 적합이라고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요, 여기 결과 조치를 보시게 되면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이런 부적합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출하되는 것을 미리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원에서는 시료 접수일로부터 이제 7일 이내로 이 모든 단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7일 이내로, 이제 최대 7일 이내로 이제 이런 모든 단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식약처 같은 경우, 식약처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농산물을 시료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유통 판매 단계에서 만약에 부적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 조사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이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부족한 농산물이 시중에 출하되는 것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둘 다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단계에서, 저희 기관에서만 생산 단계에서 시료를 수거를 해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산 단계 안전성 조사는 저희 기관의 고유한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다 이제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앞에 계시는 분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 수거를 하게 되는 일시를 살펴보시게 되면 쪽파같이 한 번만 수확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확하기 10일 전에 저희가 시료 수거를 해서 안전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추나 깻잎같이 여러 번 수확하는 이제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초 수확하기 10일 전에 시료 수거를 하게 되거나, 계속해서 여러 번 수확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필요시에 계속해서 시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저장을 하고 출하를 하는 농산물도 있잖아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10일 전에, 그러니까 저장 단계에 있을 때에 농산물을 시료를 수거를 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판매 단계는 말 그대로 소비자의 손에 직접 이제 농산물이 이제 다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마트나 실제로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그런 농산물을 시료 수거를 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료 수거 량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곡류는 쌀을 의미하고, 뭐 쌀 같은 거를 의미하고, 콩, 그리고 뭐 미나리 같이 채소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kg 정도를 수거하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1.5kg에서 2kg 정도를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실류, 과일같이 사과 같은 과실류는 3에서 5kg 정도를 저희가 시료 수거를 하고 있고요. 임산류같이 고가시료는 저희가 막 몇 킬로 이렇게 수거를 하면은 또 힘들게 생산을 하셨고, 또 고가의 품질인데 또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개체 이상 또는 6개 또는 500g 좀 이렇게 이상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실효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산 단계에 실효 수거를 하게 되면은 농산물이 있는데 그 농산물 필지에서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으면은 한 곳에서만 실효 수거를 하게 되면은 대표성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 해가지고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부분에서 이제 실효 수거를 하게 되고, 또는 가장 의심스러운 곳에서 실효 수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필지에서 농약이 조금이라도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오염도 이제 고려를 해서 실효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하였는데요. 저희가 최소 실효 수거 대상이 되는 최소 재배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사 재배 같은 경우면은 최소 165평방미터 이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실효 수거를 거부했을 경우에 이제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방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실제로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실효 수거를 계속해서 거부하신다면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실효 수거를 하러 가게 되면은 그런 원활한 실효 수거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만약에 안전성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부적합이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 이 부족한 농산물을 어떻게 조치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농산물 조치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출하 연기가 있고, 용도 전환이 있고, 그러니까 비식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고, 폐기가 있는데요. 출하 연기는 이제 검출된 유해 물질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없어져서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식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출하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해 물질에 여기 보시게 되면 검출된 물질의 소실 기간이, 없어지는 기간이 길어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근데 사료용이나 공업용 원료용은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식용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사료용이나 공업 원료용이나 종자용으로 용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둘 다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폐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쪽파 같은 한 번만 수확하는 일시 수확 작물의 부적합 농산물 조치 장면인데요. 이 일시 수확 작물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예 이렇게 갈아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근데 깻잎이나 상추 같은 연속 수확 작물은 계속 자라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적합 농산물 조치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따게 되죠. 있었던 깻잎을 다 따게 되고, 깻잎만 이제 따게 되고, 갈아엎는 게 아니고 따게 되고, 다시 깻잎이 자랐을 때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맞게 적합하게 적합하게 이제 농산물을 이제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농산물 부적합이 나왔을 때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과 다른 이제 부적합이 발생을 했을 때 행정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제 생산 단계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부적합 생산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저희가 부적합이 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을 하시거나 폐기 처리를 하시거나 출하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공문으로도 통보를 해드리는데요. 통보를 하게 됐는데 이 통지사항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단계 부적합이 나오시게 되면은 만약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셨는데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GAP 심사나 규격출하 사업 시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추후 우선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만약에 올해 부적합이 발생을 했다 하시면 내년에 반드시 한 번 더 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 판매 단계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 판매 단계는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현재 출하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 농산물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생산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어느 필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지 역추적 조사를 역추적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생산 단계에 있는 농산물을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통 판매 단계에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여수시에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수시에 통보를 하게 되면은 여수시에서는 이제 농약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저희 농가원에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농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약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농산물에 치는 모든 것이 다 농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농산물을 해치는 균이나 곤충, 그리고 잡초 방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가 농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농산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생장 조절제나 보조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농약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농약을 이제 농산물을 재배를 하시면서 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되시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농약의 필요성에서 병해충을 이제 농약을 사용하시게 되면 병해충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약을 미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상품성도 떨어지고 병해충 때문에 그리고 생산량도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농약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확연한 차이가 있죠.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만약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제초제, 그러니까 제초도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균도 사람이 잡아야 되고라고 하면서 노동력이 엄청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농약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노동력이 당연히 절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농약이 이제 농산물을 생산할 때는 당연히 유익하지만 농약을 사용하시게 되면 유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먹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이고 환경도 오염되고 생태계도 파괴가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체 내에 중독되게 되면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인체 내에 중독되는 것은 당연히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맞게 농약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최대로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의 양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게 농약 잔류 허용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약을 어떻게 올바르게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작물보호제 지침서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작물명이나 그리고 언제까지 칠 수 있는지, 그리고 희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해당 품목에 사용하도록 등록된 농약, 그리고 적정 농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작물보호제 지침서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농약을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약에도 살펴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농약을 사용하실 때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다 다른 농약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적용 특성에 맞게 다른 농약을 바꿔가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으실 텐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돌산가세 적용 등록된 농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산가세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거든요. 근데 돌산가세 이제 뿌리 혹병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성분은 아족시스트로빈 하나인데 농약 이름은 엄청 많잖아요. 여기 뭐 옵티바, 역발산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옵티바, 역발산, 아너스 이런 이름들이 다르다고 해서 다 다른 농약이 아니고 성분이 앞에 같잖아요. 성분이 같으면은 똑같은 농약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분이 같기 때문에 병해충의 내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 혹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농약이더라도 이제 이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분을 보시고 이제 이 성분이 다른 농약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내성 증대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성분이 다른 농약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품목에 맞는 농약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 지금 사용 금지되었고 미등록된 농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DDVP, 메소밀, 그리고 지오릭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지금 그 사용 금지가 됐는데 그 전에 막 여러 개 사놓으셔가지고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농약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되냐면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보시게 되면 해당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과 어느 정도 잔류할 수 있는지 기준이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농산물에 대한 농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여기 당해 농산물에 대한 코덱스 기준을 적용한다.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보시게 되면 그 농산물과 유사한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번과 2번 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해당 농약의 최저 잔류 허용 기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게 된 게 2016년 12월 30일까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게 좀 더 농약 잔류, 농약 기준이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농산물을 수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 나라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농산물을 저희가 수입 농산물을 받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는 사용하는 농약이 저희 나라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농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약들에 대해서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에 대해서 일률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인데 이 일률 기준이라는 게 0.01 ppm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억 개 중에 하나만 나와도 부적합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PL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거는 아까 앞에서 농약 기준 설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 코덱스 기준이나 유사한 농산물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그냥 아예 이 원칙을 삭제를 하고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농약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률 기준은, 그러니까 아예 농약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이제 기준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농약에 맞는 농산물에 맞는 농약을 사용을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PLS 제도인데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PLS 제도인데요. 이 PLS 제도 도입 시기와 대상을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6년도 12월 31일자로부터 이렇게 경과 종실류나 과일류에 대해서 이미 이런 PLS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참깨나 뭐 참다리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참깨나 뭐 키위 그리고 뭐 들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PLS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당되는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제 경과 종실류나 과일류에 대해서만 시행이 되고 있지만 2018년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PLS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사실 부적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맞게 그 농약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PLS 도입에 따라서 식약처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는 미등록되어 있지만 해외에는 사용하고 있어서 수익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서 이런 수익식품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제도를 이제 실시를 이제 식약처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면적 재배 같은 작물의 경우, 그러니까 등록된 농약이 많이 없거나 작게 이제 생산되는 작물 농산물에 대해서는 따로 그룹 잔류 허용 기준이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이제 시행하려고 식약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룹 잔류 허용 기준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이 대부분 엽채류나 엽경채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여수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시나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가시나 방풍나물도 대상 농산물이 되거든요. 지금 방풍나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설정된 농약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그룹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을 하려고 이제 식약처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설정된 게 이렇게 23가지의 농약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게 소면적 재배 그룹 잔류 허용 기준에 설정된 농약이거든요. 아직은 23개밖에 없는데 저희가 작년에 여수 갓에 대해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니까 많은 농약이 이제 검출이 됐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부적합이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긴 있었는데 많이는 없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농약과 여기 나와 있는 23가지의 농약을 비교를 해보니까 2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8년도 12월에 PLS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부적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게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약관리법에 실제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약관리법 제23조 1항에 살펴보시게 되면은 방제업자 그리고 농약을 사용하는 자는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항에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러한 농약 등의 사용자가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해서 사용한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뭐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 이렇게 농약관리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다 기억이 나지는 않으시겠지만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만 정말 잘 지켜주신다면은 PLS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시더라도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농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물어보면은 농약사에서 이 약 쓰면은 잘 된다 했다. 그러거나 다른 사람이 이거 잘 된다 했다. 아니면은 옛날에 내가 사용해 보니까 우렁이가 잘 죽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농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물 보호제 지침서 이게 없으시면은 사실 그 농약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농약 사용 횟수, 언제까지 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기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약별로 등록된 작물, 농산물 적용 대상에만 사용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사용 시기, 그리고 희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용 횟수를 반드시 지켜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반드시 지켜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미선 정보관 처음 뵀는데요. 여러분 보시니까 후문하시죠? 여러분들 따님들 취직 관리하면 지금 저렇게 됩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벌써 감이 날 정도로 되셨는데요. 일단 PLS 제도도 있고 농약 안전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육 다 받으셔야 되는데 좀 부수적으로 설명이 드리자면, 일단 PLS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시중에 있는 판매한 농약들이 그 전에 이제 성분이 안 나오던 것도 아마 폐기가 될 거예요. 예전에 지금 그라목스나 시오릭스 같은 거로 이제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제도가 시행되면 가급적이면 예전에 과거에 구입하셨던 농약들은 사용하지 마시고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들을 위주로 사용하시고요. 우리 주무관님 말씀하신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농약방을 가고 농협을 가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탄저병약에다 막걸리 섞어서 치시고 그라목손하고 근사미하고 같이 섞어 드시고 이런 분들 많았는데 전혀 효과 없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예. 다 이미성 주무관님 수고하셨다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약간 강의 준비